안녕하세요. 변은현 변근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장질환, 자가면역질환을 이야기하면서 크론병에 대한 설명은 많이 했지만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만성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장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질환을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발생 패턴이나 증상, 예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병으로 보고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전 소화기에 걸쳐서 염증이 발생되는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서만 발병하며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설사, 혈변이 나타나며 주기적인 회복과 악화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혹 극심한 복통을 동반한 점액변, 묽은변 등 평소에 나타나는 설사 증상보다 오래가고 복통보다는 잦은 출혈로 인해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면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보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장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직장에서 염증이 발견되며 약 절반의 환자에게서는 직장부터 S결장까지, 4분의 1은 직장부터 S결장과 왼쪽 대장까지, 나머지 4분의 1 정도 환자는 직장부터 횡행결장 또는 오른쪽 대장까지 대장 전체 염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염증은 결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내 점막층에 생긴 염증이 악화되면 궤양을 유발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발생 환자의 90% 이상이 혈변을 호소하며 이외에도 설사나 대변 절박감, 잔변감, 경련성 복통 증상 등을 보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장내 세균, 면역체계 이상, 소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구화된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동양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2.3배에서 2.7배 정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집권해오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사임한 이유도 궤양성 대장염 때문이었다고 밝혀졌었죠. 일본 음식은 이미 우유, 밀가루, 설탕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병이 낫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는 완치가 목적이 아닌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항염증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조절제, 항생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배변이 되는데 매일 세균이 트글트글거리는 편이 대장을 통과하다 보니 궤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주면 증상이 호전이 되지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염제로는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지 원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장내 환경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궤양성 대장염 같은 질환은 장내 면역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이요법 그리고 면역세포의 80% 존재하고 있는 장 치료를 통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와 성별을 떠나 복통과 설사가 4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을 본다면 필히 장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